아, 주제가 좀 무겁죠. 행동하는 자세인데요. 그 행동을 많이 하자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안미자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걸 이제 이렇게 저런 강의를 들으면요,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아예 포기하는 분이 있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그래도 생각을 모으는 분이 있고,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누구한테 전달을 해보면 딱 그렇게 두 부류로 나와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다. 뭐 이렇게. 그럼 아예 뭐 어떤 행동도 안 해요, 그분들은. 다 이론, 그거, 야, 그 숫자 이렇게 뭐 스폰서 나 A, B 이렇게 해서 뭐 1,000만 매출. 다 이론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런 강의를 들으면서 저게 실현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그 행동을 처음 이제 이렇게 이끌어내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자꾸 도전해 보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면 그 작은 가능성, 뭐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 되냐는 등 그게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되냐, 실제로 많은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죠, 그 사람들은. 그게 행동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서 이제 그런 걸로부터 출발을 저는 한다고 봐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자꾸 해보는 거, 시도해보고 뭐 결과에 자꾸 뭔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뭐 가능성이 있으면 해보고, 이런 태도는 행동을 하나도 이끌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뭘 할 때 작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시도해 보는 게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행동으로 이렇게 내가 아는 걸 이끌어내는 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 사이에 바다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사실 아는 대로 다 그렇게 행동하거나 잘 살지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행동하는 양심 이런 말도 있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정의로운지 다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한테 이득이 되게 살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 이 정도 해갖고 뭘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행동을, 이 미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서 불러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거의 아메이 강의는요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이의경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 강의로 가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 꿈을 꾸는 사람, 꿈조차 안 꾸는 사람들 너무 많죠. 꿈을 꾸는 사람, 우리는 이제 다 사실 꿈이 있어요. 이 자리에, 그래도 여기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은 무조건 꿈이 있어요. 그게 뭐 꿈이 크냐, 그건 아직 꿈이 아니고 뭐예요, 뭐 하더라도 바라는 바가 반드시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들 좋은데요. 이제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꿈을 꾸는 걸로 자꾸 이제 끝나. 근데 내 꿈을 이뤄봤냐는 거죠. 내가 도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꿈을 꾸게는 만들었어. 아, 저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저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왜? 뭐 빅 비즈니스니까. 남들이 못 보던 걸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꿈이 들어왔어. 뭐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리고 사는데 에너지가 다르긴 해요. 근데 계속 꿈만 꿀 거냐는 거죠. 이제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이루는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행동이 있겠죠. 그럼 내가 계속 그걸 뭔가 지금 마음속에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된다. 그럼 계속 행동할 것이고. 그래서 그 꿈이 크기가 뭐 크던, 뭐 작던, 소박하던, 온대하던 모든 꿈은 다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고 표현하는 거죠. 계속 꿈만 꾸. 계속 뭔가를 그냥 바라기만 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동이 안 따라와.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름답지 않죠. 꿈을 꾸는 건 좋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야지 진짜 멋있죠. 그래야 평가받죠. 그래야 아름답죠.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 주변에도. 하는데 열심히 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슬럼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면 누가 더 안타까울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누가 안타까울까요? 다 안타까워요. 평상시에는 이쪽 사람들이 훨씬 안타까워요. 왜? 그냥 어떻게든 좀 해야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계속 힘들다고 그러고 답답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이걸 좀 해보자 그러면 그거는 뭐 그때 했어야지 뭐 이러고. 근데 기회가 왔다고 느껴질 때는요, 이 기회 속에 들어와 있는데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안타깝죠. 지금은 어느 때인가? 누가 기회라고 그랬어요? 아메리카? 지금은 위기죠. 우리가 늘 얘기하던 그 말,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두 가지 같이 가지고 있다. 지금은요, 잘하면 이게 기회로 확 가고, 여기서 아차 시기를 놓치면 그냥 이제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업을 안 한 사람은 몰랐으니까 그래. 근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행운인 거예요. 왜? 아메리카 그럴 때니까. 석기 시대가 왜 끝났을까요? 돌이 부족해서 끝났을까요? 돌은 지금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도 돌을 깨갖고 도끼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더 좋은 도구들이 있으니까. 석기 시대는 왜 끝났을까요? 철기 시대가 왔으니까 끝났지. 그러면 아메이는 기회의 속성이 사라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통해 갖고 꿈을 못 이루는 거는 아메이가 없어지거나 아메이가 더 이상 제품 퀄리티가 확 나빠져 갖고 형편없는 제품을 주거나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누가 했냐라면 사우디 석유 장관이 한 말. 지금 석유 믿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석유는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고 그럼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막에 석유밖에 없는데 미천이라고는. 그럼 그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두바이에 그게 나왔고 지금 사우디는 뭐 네옴시티인가 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화석연료를 하나도 안 쓰는 그 프로젝트. 화석연료 이제 더 안 써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걸 이제 화석연료를 대체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화석연료를 안 쓰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도 주로 난방연료가 연탄이었단 말이에요, 석탄. 근데 지금 석탄을 그렇다고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석탄이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아메이가 더 이상 나에게 기회를 안 줘서 내가 성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다음 뭔가 속성으로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언제라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집은 돌이 많아서 이 석기 시대에 뭐 돌 끌어다가 도끼 만들어서 내다 팔고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가 온다니까요. 무슨 의미냐라면 그게 더 이상 기회로서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작아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는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이제 성숙기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팽창기의 그 마지막,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이에요. A70 아메이가 이상하지도 않아. 그냥 단지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잘 못하겠어.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할 수도 있어요. 맞죠? A가 시간이 쭉 지나는데 그냥 A야. 그러면 성립 안 돼요. 계속 하는데 변화가 아무도 없어. 그룹도 성장이 안 하고 나도 변화가 없고.
그럼 A가 A 플러스가 되거나 대문자 A가 되거나 뭔가 이제 바뀌어야지, 시간이 지나면. 그래야 그게 비로소 y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초심, 열심, 뒷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심, 열심, 뒷심 그 사이에 이런 게 한 번쯤은 있어야 돼요. 결심. 음. 우리가 사업적 용어로 하면 결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행동하기로 내가 결단한다. 이렇게 되지 말고 행동하기로 결단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단을 내가 마음 먹고 해. 억지로. 막, 그래, 해야지. 뭐 그런 식이라니까. 그리고 막 블루라는 이런 또 강력한 제품이 나왔으니까 결단하자. 아니고요. 결단이 돼야 돼요. 결단을 안 하면 안 되는 내 어떤 상황, 상태, 이런 게 되면 굳이 뭐 그렇게 그 결단을 어렵게 맨날 할까요? 결단이 되는데 이게 훨씬 필요로 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내 비즈니스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거 놓치면 후회한다는 생각을 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가려놓고 있어야 돼요. 아메이를 우리는 아니까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아메이를 열심히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라면 그냥 아메이 지금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마지막 이 뭔가 팽창기, 거기에서 회사가 엄청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글로벌 아메이는 AL70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빅 보너스 얘기도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뭔가 그런 게 준비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뭐냐 하면 이걸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아메이 전체의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속담에 천리길을 찾아와서 문득 넘어 죽는다. 고생하고 그 천리길을 와갖고 얘가 왜 왔는지도 모르게 문턱 넘더니 죽어버렸어. 그게 열심히 뭔가를 해갖고 마지막에 성과를 못 내고 고생만 하다 끝났다, 이런 거를 비유하는 속담이잖아요. 내가 아메이를 하긴 했어. 고생만 하고 뭔가 어떤 결과를 못 만들었어. 그럼 딱 이거지 뭐. 내가 하긴 했어. 얼마 동안. 그럼 너무 화나잖아요. 얘가 천리길을 왜 달려왔는지를 알 수도 없어. 뭐 그렇게 아메이 한다고 그렇게 열정받아갖고 돌아다니는데 뭐 한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든 증명을 해야 돼요,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비전을 보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사업적으로 그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사업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비전 있는 사업인지, 내가 왜 이 사업을 맨 처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흥분했는지, 내가 왜 너한테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지, 가족한테도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토요일 날도 남들 휴가 가고 아니면 비 이렇게 오는데도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더 이상 하지 말고. 계속 말로만 하니까 안 먹힌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계속 그냥 가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가설을 결과로서 증명을 해야지 인정을 받는 거죠. 지금 그런 거를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증명이 안 되잖아. 시간이 지나면요, 맨 처음에는 가설이 그래도 말거리가 되는데, 시간이 더 지나 계속 그 가설 상태로 가잖아요. 안 믿어, 아무도. 왜? 증명이 안 되잖아, 그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면, 이제는 증명을 할 때다, 이거죠. 그럼 증명을 뭘로 하냐 그러면 이거예요. 파운더스 비즈니스. 여행이 목표가 돼요.
나 아메이 해갖고 너 뭐 얼마 버냐 이러는 건요. 그냥 시비 걸기 툭툭 던지고. 근데 아메이를 해서 가장 증명이 되는 순간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 누구도 그러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옆에서 일단 시비를 못 걸어. 가깝게 내 스스로 나를 잘 알잖아. 내가 여행을 한번 가봐요. 그러면 이게 맞았구나. 아메이가 우리에게 준 비전이 맞았구나라는 거를 내가 일단 느끼고요. 혹시 같이 간 가족이 반대하고 있었어. 증명이 됐어요. 야,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아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멋있고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이게 거기 가야 증명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옆에서 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옆집 아줌마도 매일 그렇게 저기 언제 그만두나 이런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어느 날 캐리어를 끌고 여행을 가서 SNS에 사진을 막 올리기 시작하면 야, 진짜 됐네. 진짜 되네. 그거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지금 여기 있으시면 내년에 푸꾸옥은 무조건 도전하셔야 돼요. 그게 Q예요. 우리가 말하는 1000만 매출을 Q라고 얘기하잖아요. 퀄리파이. 자격을 갖추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무슨 자격이냐라면 여행 갈 수 있는 자격도 되고,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되고, 아메이에서 행사하는 행사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되는 그 의미를 Q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Q 비즈니스를 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게 증명이에요. 내가 자격을 갖추는 게 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브론즈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새 레그를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계속 그렇게 도전을 하셔야 돼.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숫자로 표현하면 이런 건 사실 의미 없거든요. 이거는 정말 내가 그런 게 확실하다고만 생각하면 별로 의미 없는 건데 어쨌든 5150은 매달 내가 5명의 신규 ABO를 계속 가입시키고 15명을 지속적으로 물건을 쓰게 하고 네트워크 크기가 전체적으로 한 50명쯤 되게 내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숫자로 관리도 하고 이러는 거는 세부적 의미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 위에가 내가 증명을 한번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냐 없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기 5가 신규 5인데요. 사업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그냥 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같이 시스템에 함께하는 5명의 사업자가 나왔을 때 Q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계속 끊임없이 목표로 미팅을 누군가를 초대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럼 어떻게 일처럼 하면 돼요. 사업처럼 하라는 얘기는 안 아메이를 사업처럼 하는 사람은요 엄청 크게 성공해요. 아메이를 사업처럼 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별로 그렇게 없어요. 일처럼도 안 해. 진짜로. 아르바이트처럼 하지도 않아요. 아르바이트도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안 해. 비 오면 갈까 말까를 생각하는 알바생이 있으면 잘라야지. 그 정도로 한다니까요? 아메이 사업을 진짜로. 그냥 일처럼 하자 일단. 그게 커지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처럼 마음조차도 내가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스워지지. 아메이가 우스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우스워진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 사람들에게 자꾸 우스워지잖아. 그럼 내가 우스워지면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해 아메이를 보기 때문에 그냥 아메이가 우스운 거예요. 이게 숙제야. 숙제를 끝내야 축제가 오죠. 근데 축제의 생각은 늘 있는데 숙제는 안 해. 이 큐를 안 하고 파운더스 비즈니스 모양을 안 갖추고 축제를 즐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숙제만 끝내면 축제는 계속 돼. 계속 반복돼.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목표가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일단 워커힐에 가겠다. 무조건 가요. 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진짜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훅곡을 도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까지도 열심히 내가 정말 증명하려고 했는데 후쿠오카까지 못 가면 뭐 이 얘기는 조금 성급하긴 한데 후쿠오카 비슷한 데를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후쿠오카 안 되면 후쿠오카.
후쿠오카는 다 가셔야 돼요, 최소. 그러려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정도 있어야 되고, 변화도 해야 되고, 동기부여 받아야 되고, 행동, 실력, 팀워크 뭐 다 좋은데, 이게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중심에는 그냥 이게 딱, 이게 다죠. 목표가 있어야 열정이 나오는 것 같죠? 뭐, 당연히 맞는 얘기죠. 목표가 있어야 동기부여를 자꾸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죠. 내 내부 속에서. 그래서 목표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열정이 나는 없어서 뭐 목표가 없어요. 아니에요. 반대라니까요. 동기부여가 안 돼서 목표가 안 생긴다고?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1번이 먼저고 2번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핑계를 찾는 사람들의 변명거리일 뿐이에요. 내가 목표 딱 들어오면요. 저게 다 생겨.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래서 목표 하나 딱 가지면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쉐이크 모하메드라고 두바이를 기획하고 밀어붙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사막에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성공 전략인데 환경에 맞춰 목표를 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막에다가 도시를 만드는 것도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계획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겠다? 그럼 사람들이 막 조롱했겠죠. 그러면 무너질 걸?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막이라는 환경 배제하고 어쨌든 석유 화석 연료가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가만히 생각하면 내 네트워크 가지고 내년에 여행을 도전을 해? 일단 그런 생각 자체가 모든 거를 막는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는데 저걸 만든다고 했을 때 누가 저걸 응원해 줬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 내 의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파트너가 없고 뭐 네트워크가 얼마 정도 되고 소비자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그런 게 간절하다 그러면 환경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결정되면 뒤돌아보지 않고 실행하는 거죠. 밀어붙였잖아요, 저걸. 물론 금융위기가 와갖고 위기가 한번 오기도 했었어. 어쨌든 근데 넘어갔죠. 그럼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고 목표 달성 후에 바로 계속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바이가 완전히 안정이 되고 세계적인 그 뭐 어떤 좀 관광지가 되는데 역할을 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제일 높은 건물을 짓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랜드마크 하면 뭔지도 모르겠어요. 두바이 하면 또 오르는 거 라고 할 정도로 또 뭔가를 기획해서 만들어내고 뭐 인공섬도 만들고 또 뭐 요즘은 이것도 생겼다면서 뭐 프레임이라고 하는 저 건물도 생겼대요. 저는 두바이를 이제 아메이 때문에 2번 갔는데 저 프레임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걸 또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 저게 뭐 높이가 뭐 100 얼마고 뭐 길이가 뭐 얼마고 뭐 이런 정도의 그거래요. 계속 다음에 어떤 그 꿈을 꾸고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도 나왔잖아요. 그냥 목표 하나 딱 확실하게 설정해라. 행동할 거 고민하지 말고요. 난 어떻게 하면 열심히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진짜 확실한 목표 하나, 그거. 모든 것이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주저하게 안 되는 그 목표를 가지는 거죠. 근데 목표는 힘들어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 목표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분명한 건 목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 힘든 거, 스트레스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뭐 목표를 안 갖는다는 건 성공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좀 목표를 한번 가져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표는 어떻게 잡냐 그러면요. 목표에 대한 얘기는 뭐 너무 우리 많이 듣기도 했고 많이 알아. 이제 밥 프록터라고 저분이 시크릿의 실제 모델이래요. 시크릿을 해갖고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표는 충분히 높아서 그것이 나를 설레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게 하기도 해야 된다. 그게 진짜 목표예요. 목표를 무슨 목표를 세웠어. 근데 뭐 크게 설레지도 않고 전혀 두렵지도 않아. 잘못된 목표. 그런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목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내년 회계연도에 뭔 목표를 세웠어. 그러면 벌써 지금 계속 설레야 돼요. 겁도 나. 두려워야 돼. 그게 목표예요. 그게 어느 곳에서나 그렇거든. 제가 다이아몬드를 외쳤을 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이제 드디어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구나. 설레임이죠.
엄청 두려웠어요. 와, 내가 그거를 해내야 되려고, 해내려면 또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나고, 뭐. 에코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야 돼요. 내년에 내가 지금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설레임이 가슴을 뛰게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목표예요. 근데 딱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난 진짜 목표, 나를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아까 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나오듯이 나를 모든 걸 이끌어가게 하는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목표는 의미 없어요. 이건 제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목표를 충분히 높게 잡아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한다 그러면 막 능력만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만큼 행동한다는 이 말이 확실하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는 그 높은 목표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행동을 이끌어내고 내 잠재적인 것까지 만들어내는 게 높은 목표예요. 그거 가지면 내년 1년이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대단한 인물인데 희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인물이죠. 앨런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 청소하는데 스스로에게 30일, 스스로에게 누가 30일 만에 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30일을 준다면 청소를 마치는 데까지 한 30일 걸릴 것이고 스스로에게 3시간을 준다면 3시간 걸릴 거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 야망, 잠재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그 퀄리파이, 모든 자격을 획득하는 여행도 갈 수 있고 연말 보너스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획득하는데 야,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저런 거 그만이 하니까 한 3년은 걸리겠다. 그럼 3년 걸릴 거고요. 내년에 끝내겠다 그러면 내년에 끝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하냐? 그거는 이제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위기의 암웨이니까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라면 나는 기회 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 목표만 보는 거예요, 이제. 내 삶 속에서 1년 뭐 까짓 거 그거 뭐 이런 마음 정도 가지고 하는 거죠. 어, 물론 힘들 거예요. 내 마음 같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오는데 날마다 선명하게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 목표 푸꾸옥에 내 가족과 아니면 일단 내년 초에 워커힐에서 다 모일 때 내가 그 자리에 가는 이런 걸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나를 계속 이제 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아래를 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이러지는 마세요. 1년 동안. 그냥 계속 햇빛만 보고 가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면 그림자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겁이 덜컥 나요. 그리고 그냥 그 두려움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죠. 모든 건 다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걱정을 하는 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원래 있는 게 아니래요. 하는 거지. 그럼 간단하잖아요. 걱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거기 있었던 놈이 아니라니까? 내가 한 거지? 똑같은 상황을 가는데 누구는 걱정을 안 해. 누구는 걱정을 하고 딱 그 차이예요. 걱정이 원래 있었던 놈이 아니야. 내가 했냐 안 했냐의 차이지. 그래서 목표를 1년 동안 부여잡고 있어야 돼요. 저 풍선 딱 놓는 순간 날아가 버리잖아요. 놓는 순간 다 끝나. 그걸 한 달 만에 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달 만에 놓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부여잡고 있다가 놓는 사람도 있는데 1년 동안 정말 저거 내가 생명줄처럼 잡고 한번 목표를 잡고 한번 가보세요. 세부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아까 뭐 스카이 블루라는 그런 강력한 툴도 나오고 뭐 우리 건강 프로그램도 있고 뭐 SOP도 있고 도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길은 산에 올라가는 길은 수백 개야. 어느 길로 가느냐 내가 내 스타일에 맞게 가면 되는 거고 단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딱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럼 바로 내려가고 싶지 뭐. 그럼 뭐하러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가는데 뭐 계속 옆에서 뭐 회의도 되고 뭐 길도 꼬불꼬불 나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 끝까지 내년 1년 내가 막 죽기 살기로 한번 가보겠다. 그걸 오늘 우리 미팅을 통해서 다 가슴속에 그게 들어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이렇게 눈을 잘 못 봐요. 이게 되게 소심한 성격이라고. 알죠? 저는 그래서 먼데 허공을 보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눈을 맞추고 싶어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좀. 강의하면서 내가 눈을 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는 그냥 우리나라 양궁 워낙 잘하잖아요. 그 양궁에서 또 다른 좀 유명한 짤이 하나 나와서 한번 봐. 그때 굉장히 깜짝 놀라서 아 이거를 내리고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이제 순간적으로 그냥 참고 써야겠다 하고 쌌는데 어떻게 잘 들어갔더라고요. 그냥 관영만 보는 거죠. 관영만. 핑계거리 되잖아요. 이게 뭐 붙었어. 누구도 그래서 잘 못 맞췄겠구나 하는데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뭐 벌레쯤이야 뭐 이런 멋진 태도. 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게 돼야 되는데 그것만 몇 가지 한번 같이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와 누군가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행동 자세. 이런 자세로 행동을 하라라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공감이 굉장히 많이 돼서 정리를 한번 사업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알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이 나와 계속 같이 함께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신뢰를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폰서다운 사이끼리 평소에 알던 사람이고 주변에 내 가족, 가까운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하고 뭔가 일을 도모하고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게 만들려고 하면 다른 거보다는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평상시 알던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 신뢰는 뭘로 줘냐면 한결같은 모습, 일관성 있는 거.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그거 하나면 딱 돼요. 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반응은 타인에게 신뢰를 준대요. 그건 나와 있는 얘기고. 평소에 잘 모르던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새롭게 뭐 이렇게 알게 될 수도 있고 평소에는 잘 몰랐어. 근데 내가 목표를 갖고 뛰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왜? 소개도 나오고 내가 새로운 콜드 컨택이나 아니면 누구에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과 마주치게 돼서 그 사람을 내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매력이 느껴져야지 나한테. 어떤 매력. 그 매력은 뭐 생긴 거는 이미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죠. 뭐 저도 그거는 뭐 이미 경쟁력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밝아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밝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야지 매력이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 잘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상태잖아요. 상태.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계속 밝고 그럼 뭐 인사를 좀 경쾌하게 잘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정리 한번 해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내가 뭐 근자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거야, 내가.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 있어. 좋아 보여. 지나치게 사랑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자기를 개무시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그게 나아. 이때는 제가 지금 눈을 못 마주쳐요. 괜히 오해 살까봐. 허공을 보는데 아주 좋아. 특히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매력이 느껴져. 그래야 주변에서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 뭐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누가 뭘 같이 하고 싶겠어. 또 하나는 실력 있는 사람. 근데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에게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 요즘에 현대에서 필요한 능력이래요. 마음을 얻어내는 거. 그러니까 뭘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팬, 구독자 이런 그러니까 네트워커 이런 사람들도 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사람 중심에 계속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나의 그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사람 중심의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약간 디테일에 좀 강해야 되는 거죠. 섬세하게 좀 살필 수 있는 거. 그런 건 여성 사업가들이 훨씬 잘하니까 그런 거 좋죠. 그래서 존버 말고 실버 하라. 저는 그 강의 들으면서 너무 와닿았어요. 그냥 아그로깡으로 버티지 말고 실력을 쌓으면서 버텨라. 이 얘기가 실버더라고요. 정말 정말 우리 사업에 딱 맞는 얘기. 그냥 포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실력을 계속 쌓으면서 뭔가 경험을 늘려나가면서 그렇게 버티는 게 필요로 하다라는 거고, 결국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려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라야지. 요즘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누가 좋아서 이거 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함께 하면 뭐라도 나한테 좋을 것 같아. 혜택이 생길 것 같아. 마찬가지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면 결과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나는 결과가 없는데 상관없어요. 성장하고 있는 건 옆에서도 느껴요. 그 사람이 계속 뭔가 지난달보다는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래서 뭘 한다 그러는데 내년 초쯤 되니까 워커힐 갔다 왔다고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지금 되고 있구나. 그럼 나도 같이 하면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래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스템에 일단 플러그인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아. 그러면 그 에너지 갖고 누군가가 이렇게 부딪히면 내가 밀린단 말이에요. 내 뒤에 뭔가 배경이 크게 느껴지게 만드는 게 능력인 거예요. 이서빌러티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데 쟤 왠지 모르게 뭔가 자신감이 있어. 함부로 못할 것 같아. 왜? 뭐 있을 것 같아, 제 뒤에. 그래서 만만하게 안 보여. 뭐 세게 느껴져. 그런 게 뭐냐 그러면요, 그래서 시스템을 잘 알고 시스템 안에 빡 플러그인 돼 있으면 그 느낌이 딱 전달이 된다니까요. 제 뒤에는 함께하는 그룹이 있고 함께하는 팀이 있고 그 팀을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이 튼튼해, 이런 게 느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있게 느껴지려고 하면 요거예요. 현장 미팅이 있어야 돼요. 오늘 같은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를 줌으로 보면요, 줌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눈이 마주쳤네. 잘하고 계세요. 어쨌든 현장 미팅에 있어야 에너지가 줌으로 보는 분들보다 한 10배는 더 많고. 어쨌든 현장 미팅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메이를 하고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똑같은 프로모션을 하는데 내가 얘기하면 안 먹혀. 누가 얘기하면 결과를 많이 냈다는데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달라서 그러는 거지. 그 에너지가 그거를 넘어뜨릴 만큼 내 에너지가 없다. 그거 딱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냐 그러면 제일 확실한 거는 그 미팅 속에 있어요. 이 미팅 속에. 그래서 지금 온라인 참고적으로 추측을 얘기하면요, 온라인을 줌 미팅 편리한 도구로 보냐, 환경 극복의 결과로 보냐, 이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편리한 도구로 보는, 환경 극복의 결과로 보는 거는 지금 이제 여건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온라인에 계시잖아요. 지방에 계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예전에는 못하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됐어.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이 없었으면 그걸 못했을 건데, 그걸 환경 극복의 결과로 봐야 돼. 근데 이제 초점을 편리한 도구 쪽으로 맞추면요,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편리한 곳에는 왜 발전이 없거든요. 점점 더 편해지고 싶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편리한 어떤 그 맛을 봤어. 계속 편해지고 싶죠. 그러면 그렇게 계속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잘 안 돼요. 왜? 에너지가 안 생기거든. 수고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비 맞는데 운전도 하고 그런 애씀이 있어야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 에너지가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무기가 된다니까요. 그냥 환경 극복의 결과는 우리가 사업 확장의 기회로 봐야 돼, 그때는. 내가 예전에는 정말 후원하고 싶은데 멀리 있었어. 지방에 있었고, 또 이 시간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뭐 자영업이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은 미팅을 함께 하고 싶은데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을 때 그냥, 이걸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 줌 미팅을 활용하는 게
사업가의 다른 마음가짐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점점 집에서도 뭐 강의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에너지가 안 나. 그러면 천리길 달려와서 문턱 넘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똑같이 쓰는데 그만큼 내가 아메이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방향이고 거기에 맞는 행동. 그러니까 그 방향과 행동의 균형이 맞아야지 뭐가 생기냐 그러면 가속도가 생겨요. 그 목표는 맞는데 거기에 따른 악셀레이터를 안 밟거나 이러면 가속도가 안 생겨. 부산으로는 가고 있어. 근데 행동을 잘 안 하잖아. 그러면 계속 반포 그 입구에서 그냥 서초동 그 진입로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천천히 지금 양재까지 갔어. 누구는 가속을 해갖고 지금 이미 용인을 지났단 말이에요. 이 가속도가 나게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는 거죠. 이미 출발했고 지금 7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엉덩이를 들어야 돼. 아직도 출발 자세로 있으면 9월 달 되면 속도가 안 나요. 누구는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우리가 골든타임 때 매일 보는 그림이야, 이게. 그렇게 아는데도 계속 아직 엉덩이를 안 떼고 있어. 출발선상에서. 엉덩이를 들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엉덩이를 들면 몸이 앞으로 나가니까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엉덩이를 들으셔야 돼요. 집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엉덩이를 들고 8월 달 되면 이미 뛰고 있어야 돼. 9월 달 되면 그래서 블루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이 현실화가 됐을 때 최고 속도로 이미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 탄력 갖고 일단 어디까지 통과하냐 그러면 워커힐까지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속도를 더 이어서 가속도가 계속 붙으면 훅곡을 가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죠. 꼬린 지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증명을 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축제는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숙제만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나 할 만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꿈을 이루는 일은 뭐 그 정도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그 숙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 인생의 짐이 될 거야. 그놈의 숙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정말 용기 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선생님들, 북곡에서 꼭 봅시다. 정말로, 진심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